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주의 정권의 실체와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해 많은 정보와 통찰력을 주는 눈에 띄는 인터뷰 한 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 주체는 중국사 전문가인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 송재윤 교수이고, 송 교수와 인터뷰를 한 사람은 조선일보 송의달 선임기자입니다. 송재윤 교수는 며칠 전 선거 공정성 문제와 관련된 칼럼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역사학자로,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중국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한 중국 현대사의 비극과 고통을 철저한 팩트에 근거해 하나하나 파헤치는 슬픈 중국 3부작을 집필 중입니다. 이 가운데 1부작인 1948년부터 1964년까지를 다룬 인민민주주의 독재라는 책이 지난 2020년 4월 출간됐고, 지난 1월에는 1964년에서 1976년까지를 다룬 문화대반란이라는 2권이 출간됐습니다. 문화대반란이란 엄청난 인명피해와 인권 탄압을 초래한 소위 문화대혁명을 송재윤 교수가 지칭한 표현입니다. 또 송의달 선임기자는 얼마 전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인터뷰로 군수널TV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언론인입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조선일보에 입사해 산업부장과 오피니언 담당 에디터 등을 지냈으며, 젊은 기자 시절 홍콩 특파원도 경험해 중국 문제에 해박한 언론인입니다. 송재윤 교수는 2월 2일 보도된 송의달 선임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중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돌발 현상이 아니다. 진짜 기현상은 한국에 만연해 있던 친중 사대주의다. 상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람들은 인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절대 좋게 생각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송 교수는 또 한국 지식인과 엘리트들에 퍼져 있는 잘못된 중국 인식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에서 14만의 사상자를 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 싸운 미국의 희생에 고마움은커녕 강한 반미의식을 표출한다. 이들은 중국의 인권 유린에 무관심하고 중국의 횡포에 항의조차 않는다. 대통령 방중 수행기자단이 집단 폭행을 당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예리한 지적이죠. 실제로 한국에 참 이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거에도 반발하고 분노하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이나 중국과 관련돼서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도 입에 마치 자물쇠라도 채운 듯 꼼짝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현 정권 사람들은 더더욱 더 그렇고 말이죠. 송재윤 교수는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를 위시한 한국의 좌파 지식계와 80년대 운동권은 역사의 실상을 왜곡해 허황된 중국 혁명 신화를 썼다. 1970, 80년대 논리가 아직도 한국 586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리영희의 책들을 바이블처럼 읽었다고 하지 않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586, 1980년대 대학을 다녔고 연령으로는 50대가 많고 80대 초반 학번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 더 접어들었죠. 81학번의 경우가 한국 나이로 이제 환갑 61이고, 80학번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우리 나이로 62, 82학번은 올해 한국 나이로 60이 됐죠. 그런데 이런 세대들이 사실 이제 대학 다닐 때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책들을 거의 다 읽었죠. 운동권이든 아니든. 그렇지만 사실 나중에 보면 형편없는 엉터리 책인데, 그런 책들에 경도돼서 많은 당시 대학생들이 세뇌가 됐는데, 문제는 그 책들이 전부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그런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특히 운동권, 극좌운동권 출신들이나 혹은 극좌운동권 주변의 그 떨거지들,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지금 50, 60이 되도록 아직도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송의달 기자는 이번 인터뷰를 위해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송재윤 교수와 5차례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나온 저서, 그러니까 슬픈 중국 2권, 문화 대혁명, 송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문화 대반란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거칠고 강한 이미지인데 책 제목이 왜 슬픈 중국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송재윤 교수는 20세기 현대사에서 중국 인민들이 겪은 처절한 슬픔에 깊이 공감했었다. 마오쩌둥이 1958년부터 4년간 벌인 대약증 운동 하나로만 최대 4,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80년대 중국 공산당의 자체 폭로를 보면 마오쩌둥이 일으킨 문화혁명으로 1억 1,300만 명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아마 이 정치적 타격이란 표현은 중국 공산당에서 폭로할 때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쓴 모양입니다. 정치적 타격이라고. 대약증 운동과 문화혁명은 사실 엄청난 비극이고 정말 폭정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 말살의 극치고 도저히 자국민에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 바로 모택동 마오쩌둥이었습니다. 송의달 기자가 원래부터 중국에 비판적이었나라고 묻자 송 교수는 정반대이다. 서울에서 소년기부터 중국을 공부해온 나는 중국의 언어, 철학, 역사, 문학, 음악, 음식, 무술, 의학 등 모든 것을 사랑한다. 20년 넘게 깊은 우정을 쌓아온 많은 중국 친구들은 나의 소중한 자산들이다. 하지만 나는 정치적 친중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현재의 중국 공산당 정권, 즉 중공 정권과 가까운 입장을 결코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중국인은 표현, 집회, 결사, 언론, 출판, 거주 이전, 출산을 포함한 기초적 신체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표방하지만 1982년 재개정된 중국 헌법에는 파업의 권리 자체가 삭제돼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로선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또 세계 시민의 관점으로 중국 인민의 편에 서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저질러온 역사적 과오를 있는 그대로 상세히 기록할 뿐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의 치부를 감춘다면 친중국의 선전물이 되고 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의달 기자가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같은 진보 지식인들과 80년대 한국 운동권은 문화혁명을 찬양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송재윤 교수는 그렇다. 1970, 80년대 리영희는 8억 인과의 대화 등에서 대약진 운동을 인간개조 혁명이라 칭송하고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맹목적으로 미화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그의 저서들이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로 가득 찬 허황된 중국 신화임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당시 한국 언론의 중국 관련 기사들도 문혁 당시의 광기와 폭력을 정직하게 보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의달 기자가 문화혁명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었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이 2년 7개월에 걸친 조사와 검증을 통해 1984년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혁 10년 동안 172만 8천여 명이 집단 린치 테러 등을 포함한 비자연적으로 사망했다. 13만 5천여 명은 사형에 처해졌고 703만여 명이 부상당하거나 회복 불능의 불구가 되었다. 또 7만여 호의 가정이 파괴됐다. 모두 공산주의 혁명에 적극 협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반혁명 성향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문혁을 기획 사주하고 집행을 명령한 마오쩌둥이 과연 중국의 별인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송 교수는 그럼에도 리영희의 책들이 널리 읽힌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도 많은 한국 지식인들은 중국에 대한 동경에 젖어 있다라는 송의달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 한국의 지식인들이 대체 역사를 찾아서 중국 판타지에 탐닉했던 듯하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리영희는 스스로의 오류를 반성하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며 회피성 발언만을 남겼다. 그럼에도 1980년대 운동권 세력은
여전히 리영이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을 장악한 운동권과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외교적 친중주의는 합리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총서기는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정의한다. 인류 보편 가치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중국만의 예외주의, 중국 우선주의, 중국 특수주의인 것이다. 중국몽은 중국인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공산당 일당 독재의 논리이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구태의연한 패권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인 한국이 인류몽이나 한국몽도 아닌 중국몽에 동참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송의달 기자가 지금 중국은 진실로 떠오르는 세계적 강국인가? 라고 묻자 송재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규모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그러나 중국의 1인당 GDP는 세계 79위에 불과하다. 2020년 5월 25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중국 인구의 40%에 달하는 6억 명이 월 수입 1000위안 미화 140달러 이하의 빈곤 상태를 탈출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빈부격차, 돈원격차, 계급 갈등, 부동산 거품, 전체주의적 통제 강화, 인권 침해 같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도 많은 한국 지식인들이 중국 눈치만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의 문제점들을 알면서도 침묵, 아부한다면 중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가. 거꾸로 역효과만 난다. 세계인의 관점에서 중국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 중국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2017년 12월 14일 한국 기자단이 중국 경호원에 폭행당한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대에서 중국은 높은 산맥의 나라이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중국몽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그때 중국인들의 감동의 기립박수라도 치던가 우리 정부 기대와는 달리 전혀 정반대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답했습니다. 송재윤 교수는 또 최근 세계 각국의 반중 감정이 확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홍콩 보안법 강행 통과가 결정적 계기였다. 2019년 12월 리월량 등이 내부 고발을 했지만 중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코로나 발발 최초의 긴박한 2주일 동안 은폐만 했다.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99.9%의 찬성률로 홍콩 보안법을 강행 통과했다. 세계인이 눈뜨고 지켜보는데 홍콩 시민들이 누려온 자유와 민주를 강제로 빼앗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마당에 자유와 민주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누가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을 묵고할 수 있나. 세계적인 반중 감정은 중국 공산당의 자업자득이다.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와 황제 리더십을 폐기하고 자유, 민주, 헌정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반중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의달 기자가 한국의 진보 좌파는 왜 친중이 됐을까라고 묻자 송재윤 교수는 1970, 80년대 한국에서 반독재 투쟁을 벌인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가혹한 중국 공산당 독재를 용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한국 진보 진영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는 커다란 정서적 공감대가 있다. 현 정권 핵심부를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은 과거 NL 민족 해방 노선 계열이다. 이들이 신봉한 김일성 주체 철학은 마오쩌둥 사상의 변종으로 중국과 북한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로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에 속한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의 공적이다. 따라서 진보 좌파가 내걸고 있는 반미와 친중, 친북은 새 쌍둥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자행해온 대중 저자세의 밑동에는 중국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마오쩌둥에 대한 비상식적인 존경심이 깔려있다. 구한말 숙명 사상을 능가하는 변방의 중국몽이 아닐 수 없다. 숙명은 명나라를 숭상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사람이나 자유주의자는 물론 평등지향의 사회주의자도 친중 사대를 택할 수는 없다. 박정희 시대 개발 독재를 비판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 일당 통치를 비판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송의달 기자가 앞으로 한국 지식인과 엘리트 정부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렇게 묻자 송재윤 교수는 마오쩌둥은 강한 적일수록 절대로 굽히지 말라 했다. 어린 시절 몽둥이를 들고 쫓아온 아버지에게 연못에 뛰어들겠다고 소리치자 아버지가 주춤한 걸 보고 터득한 게릴라 전술의 심술이다. 여기 심술은 마음심에 기술에 할 때 그 술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중국을 대할 때 마오쩌둥처럼 게릴라전의 지혜를 적극 활용해야지 문재인처럼 꼬리 낮추기를 하면 바로 짓밟히고 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도 했습니다. 전직으로 꼼꼼히 뻗어나간 경제규모 세계 10위의 대한민국이 반일주의와 반미 정서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올해 5월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와 지식인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익한 이념적 방황을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대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동일한 자유민주 세력인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거부하고 친중 4대주의를 택할 수는 없다. 전 세계가 한국 정부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송재윤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유와 개방은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 최상의 발전 전략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한국 현대사는 지구 끝까지 뻗어나가 세계 대다수 나라와 경제적 공조를 강화해온 드라마틱한 확산과 혼용의 과정이었다. 이미 세계적 네트워크 국가인 대한민국은 인류 보편 가치에 맞게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라 쿼드를 펜타로 확대하는 자유의 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나아가 대만과 호주를 잇는 국제공조의 환태평양 벨트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당당하게 국익을 신장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캐나다 맥메스터대의 송재윤 교수의 조선일보 송이달 선임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상당히 한중 관계 그리고 중국을 보는 데 있어서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인터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